안녕하세요 여러분. 전찬일의 찬스무비 전찬일입니다. 오늘은 이란 영화의 지금 대표적 주자죠. 아슈가르 파라디의 어떤 영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지난주에는 그 한국 영화 소울메이트라든지 또 제가 이미 아카데미 총평에서 강조했었던 마틴 맥도나의 이니셜인의 벤시라든지 이런 주목할 만한 다양성 영화가 선보였습니다. 어느 영화를 집중적으로 짚을까 고민하다가 이참에 이란 영화에 대해서 간단히 좀 전반적 소개도 하면서 아슈가르 파라디라는 감독의 위상에 대해서 어떤 영웅을 통해서 짚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에서 이 영화를 최종 선택했습니다. 제가 그 에에올에 대해서 7개의 부문을 가져간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는데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.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그 영화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이니셜인의 벤시라든지 또 타르라든지 또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다른 영화의 수준이 워낙 출중했기에 에에올이 7개가 아니라 한 4개 정도 가져갔더라면 더 아주 좋은 아카데미 결과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어떤 영웅은 2021년도죠. 줄리아 디크로노의 티타니 영예의 황금 종려상을 가져갔던 바로 그 해에 그 핀란드가 배출한 아주 주목할 만한 감독이죠. 유호 쿠오스마넨의 6번 칸과 더불어 2등상에 해당하는 심사위원 대상을 거머쥔 영화입니다. 여러분, 아슈가르 파라디는 사실 이제 그 이름에서 부산영화제에서는 아스가르 파르하디라고 하고 그 네이버라든지 다음에는 아슈가르 파라디라고 표기를 하는데 저는 편의상 아슈가르 파라디로 하겠습니다. 사실 부산영화제 표기가 더 정확할 수 있는데요. 참고하시고요. 사실 그 아슈가르 파라디는 2011년도 베를린 영화제 황금곰상과 2012년도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그리고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 지금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국제 장편 영화상이라고 칭하죠. 옛 그 외국어 영화상을 그 거머쥐었던 그래서 파란을 일으켰던 그래서 21세기를 대표하는 그 몇 편의 영화 중에 한 편으로 손꼽히는 영화고요. 사실 시민과 나데르의 벌거는요. 여러분 안 보신 분 지금 보시기를 강추합니다.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. 왜 그러냐면요.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란 영화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부술 만큼 무엇보다 드라마가 강하기 때문입니다. 우리가 흔히 스토리텔링, 플롯이라고 얘기하죠. 제가 볼 때 플롯이나 스토리텔링에서는 세계 최강의 감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심지어 저는 봉준호보다 그 드라마가 훨씬 강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가령 일본에는 하마구치 류스케라는 감독이 있죠. 우리 그 이란에는 아슈가르 파라디가 있는데 1972년생이니까 그 하마구치 류스케보다는 뭐 6년 선배이긴 합니다. 그런데 하마구치 류스케는 별다른 액션도 없이 그 주인공들의 소소한 에피소드로 어떤 액션 영화보다 더 강렬한 어떤 액션미를 선보이는데 이때의 액션미라는 거는 심리 묘사라든지 주인공이 대사 안에서 펼쳐지는 리듬감이 그만큼 출중해서입니다. 그런데 아슈가르 파라디 영화를 보면요. 일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개인의 극적인 사건, 그 사건을 이란 사회 시스템과 연관시켜서 개인으로는 개인의 혼자만의 선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난맥상을 정말 그 긴장감 넘치는 그 서스펜스와 더불어 보여줍니다. 그래서 어떤 영웅에 대해서 더 뉴요크에서는 숨막히는 모럴 서스펜스라고 평했는데 제가 볼 때는 최고의 평가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. 또 어떤 그 미국의 매체에서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나눌 수 없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선악의 구분이 없다라는 것은 뭐 이미 오래된 진부한 이야기입니다. 그런데
이 진부한 그러한 소재를 이 아시가르 파라디만의 아주 출중한 그 흡입력으로 극적 긴장감을 듬뿍 안기면서 끌어가기 때문에 저는 그 아시가르 파라디 영화를 볼 때마다 감탄하곤 합니다. 사실 그 시민과 나들의 별거를 말씀드렸는데 또 2016년에는 세일즈맨이라는 영화로 칸 영화제 각본상과 나무주연상, 그리고 2017년에는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또 거머쥐었는데요. 몇 년입니까? 2012년과 2017년. 불과 5년 만에 2010년대에 그 어려운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, 최종 후보 들기도 어려운 그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2번이나 수상했습니다. 그래서 사실 기생충이 2020년에 그 장편국제영화상과 작품상, 감독상, 각본상을 거머쥐기 전까지는요, 제가 볼 때 세계 최고의 그 외국어 영화를 만든 감독으로 아슈가르 파라디를 우리가 뽑아도 뭐 손색이 없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. 저는 현존하는 지금 최고의 감독으로 봉준호, 하마가치 요르스케, 아슈가르 파라디를 그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추천할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란 영화 하면 그 2016년에 고인이 된 아바스 키아로스타미라든지, 그 다음에 이란 영화의 어떤 그 정치적 드라마로서 이란 영화를 대표하는 목셈 마흐말바프라든지, 그 다음에 어떤 동심을 통해서 이란 사회의 부조리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자파르 파나이라든지, 이 세 명의 감독이 사실 20세기 말과 후반과 21세기의 그 한 20년을 그 이란 영화를 대표해왔던 그런 명장들이고 거장들이었습니다. 여전히 그들은 키아로스타미는 2010년에 죽었지만은 이란 영화를 대표하는 거장이고 명장인데, 이 시민과 나데르의 별거 이후로는 세계의 많은 눈길이 바로 아슈가르 파라디한테 지금 쏠리고 있고, 아슈가르 파라디는 신작을 만들면 칸에서 그냥 무조건 가져갑니다. 우리가 그런 거를 보지도 않고 가져가는 그 감독의 경우는 까르트 블랑슈라 그러는데, 한국에서는 봉준호, 박찬욱, 이창동, 그렇죠? 이라는 아슈가르 파라디가 그런 감독입니다. 나오기만 하면 술품되고요. 또 상도 심심치 않게 받고요. 이 영화 말고도 뭐 누구나 아는 비밀이라든지, 또 아무도 머물지 않았다, 더 패스라는 이 영화도 그렇고 다 칸에서 선보였던 영화인데, 여러분 어떤 영화 반드시 꼭 보시기를 권합니다. 이란 영화가 일반적으로 취하는 어떤 그 철학적이고 그 순진무구한 어떤 동심으로서의 어린이 세계 묘사, 이런 것과는 다른, 그렇지만 물론 이란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성찰적인 그러한 속성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그 다른 이란 영화 감독들이 뛰기 힘든 아주 강렬한 드라마투르기 플롯으로 그 2시간 전후의 시간 동안 관객을 휘몰아 간다는 점에서 저는 거의 그 서스펜스, 긴장에서는 정말 히치콕에 버금간다라고 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. 사실 어떤 영웅, 간단한 뭐 줄거리입니다. 뭐냐면은 사실 빚 때문에 수감 중인 한 주인공이 있습니다. 라힘이라는 인물인데, 그 이틀 동안 그 휴가를 나왔다가 귀유라고 하더라고요.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이틀 동안 나왔다가 자기를 목숨보다 사랑하는 그 결혼 전인 그 애인을 만났는데, 애인이 어느 가방을 어느 날 주운 거예요. 근데 그 안에 17개의 금덩이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욕을 받죠? 빚 때문에 지금 수감 중이니까, 이 금을 팔아서 빚의 일부를 갚아서 좀 나오고 싶어서 잠시 갈등을 합니다. 그런데 이 남자가 결정적 순간에 이것은 자기의 양심에 또 명예를 저버리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주인을 돌려주기로 마음먹고, 그 본인이 돌아간 다음 누나네 가족을 통해서, 누나를 통해서 그 주인한테 돌려줍니다.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실 그 주인이 진짜 주인인지도 모르고, 그렇죠?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
펼쳐지면서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이 드라마가 펼쳐집니다. 여러분,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. 이 어떤 영화를 지켜보면요, 이란 영화가 이렇게 강렬한 플롯을 보인다는 것에 새삼 놀랄 거고요. 시민과 나데르의 별거나 셀즈맨 같은 영화를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시 그 영화가 보고 싶으실 거고, 보지 않으신 분들은 어떤 영화를 보고 그 영화들을 찾아보게 될 겁니다. 사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기대 이상이어가지고요, 깜짝 놀랐습니다. 그래서 그 이란 영화의 일반적인 특징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서도 이란 영화의 여느 특징을 넘어서서 서구 영화의 어떤 잘 만든 영화와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수준을 보이는 영화. 아마 그래서 아시가르 파라디가 서구의 해외 영화제에서 그렇게 각광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무슨 말이냐면요, 서구의 영화 전문가나 그 일반 관객들은 서구적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니까 서구적 시선으로 봤을 때 자기네 영화와 같은 강렬한 드라마, 강렬한 그 플롯을 스토리텔링을 보이는 그 아시가르 파라디 영화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. 자, 어떻습니까? 보고 싶은 마음 들지 않으시는지요? 여러분들한테 강력히 추천하고요.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아마 좀 한번 짚어주길 원하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그 신작이죠. 파벨만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